걸러야 될 트레이너, 좀 이런 트레이너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. 안녕하세요, 리얼인재입니다. 이제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사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저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처음 PT를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거의 PT를 예전에 받아보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, 좀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이 예전에 했던 PT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, 오늘은 제가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이제 10년 정도 하면서 걸러야 될 트레이너, 좀 이런 트레이너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, 그런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, 우리가 이제 처음 트레이너를 만나는 시간이죠. 뭐 상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 시간에 뭐 1분 아니면 뭐 2, 3분이라도 늦는 트레이너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뭐 1분 가지고 그러냐, 뭐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, 그걸 늦는다는 얘기는 그 트레이너가 이 회원님과의 처음 만나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앞으로 만약에 회원님과 그 트레이너가 계속 운동이 됐든 뭐 수업이 됐든 계속 해 나가면서 그 트레이너는 잦은 스케줄 변경이나 아니면 지각 같은 시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. 이제 두 번째가 처음 만나는 날부터 술 혹은 담배 냄새가 나는 트레이너. 이건 뭐 사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, 이 트레이너들도 담배를 펴요. 보디빌딩 선수들도 담배를 피고 생각보다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핍니다. 근데 필 수 있어요. 뭐 기호식품이고 뭐 술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수는 있지만, 처음 만나는 날부터 그런 냄새를 풍긴다는 거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회원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, 세 번째가 무조건 높은 세션, 그러니까 많은 횟수를 등록을 하게끔 유도하는 트레이너는 또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, 매출이라는 부분이 트레이너 월급과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션, 높은 세션을 당연히 등록을 하시는 게 트레이너 입장에선 좋죠.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원님이 갔을 때, 나는 정말 3개월을 목표로, 아니면 정말 시간이 2달밖에 안 돼서 2달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,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션이 어땠다, 뭐 이벤트가 어땠다, 아니면 지금 회원님은 뭐 무조건 이 횟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유도를 하는 거는 좋지 못한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앞으로도 회원님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PT를 하실 때 정확하게 무조건 트레이너 말만 듣지 말고,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횟수가 나의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나의 시간적인 부분, 내가 또 몸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좀 잘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트레이너 말도 참고를 하지만 내 주관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자, 이제 트레이너를 만났어요. 만났는데 OT 수업을 받겠죠. 어떠한 이제 수업을 앞으로 할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회원님에게는 어떠한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수업을 할 건데, 물론 기본적인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. 처음 운동을 배우시는 분한테 힙업 운동을 가르치기보다는 스쿼트를 가르치는 게 당연해요. 당연한데, 어떠한 회원님이 통증이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. 지금 제가 얘기하는 통증은 그 스쿼트를 해서 허벅지가 아픈, 근육이 아픈 그런 통증이 아니라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지러움증 같은 그런 통증이 있는데, 무조건 그 운동만 고집하는 트레이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 트레이너는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. 아니면 정말 그거밖에 가르칠 능력이 없거나
당연히 스쿼트 중요해요. 스쿼트 중요한데 무릎이 우리가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무릎을 작살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. 분명히 그렇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다른 대체 방안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5가지 피해야 될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트레이너와 회원과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랑 무조건 맞고 어떤 사람이랑 무조건 안 맞고 그런 게 있진 않아요. 뭐 나한테 진짜 좋았던 선생님인데 또 다른 분한테 갔더니 그분은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그래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이 트레이너로서 기본적인 거거든요. 이 5가지 항목, 뭐 적어도 한 3가지 항목 정도만 피하셔도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 크게 난 너무 별로다 라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, 트레이너가 어떠한 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하세요. 그냥 난 트레이너 만나는 게 너무 싫어 해서 등록한 거 날리지 마시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얘기를 해서 뭐 또 개선해 나간다든지,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선생님을 바꾼다든지. 제가 센터에도 있어보고 샵에도 있어보면서 선생님을 바꾼다고 해서 그 센터에서 막 회원님을 질타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, 이때까지 제가 일했던 곳은.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게 불편한다거나 아니면 좀 개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걸 망설이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서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